캘리포니아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내 초등학교 재개방을 위해서 66억 달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3월 안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2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46억 달러는 간접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교육부는 3월 안에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4월 9일 학교 전면 재개방과 관련해 교사 노조의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주까지 초등학교 교직원 전원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고 오렌지 카운티는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조만간 레드 등급의 완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감소세라면 LA 카운티는 3월 안에,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 안에 최악의 등급인 퍼플 단계에서 한 단계 완화된 레드 등급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드로 등급이 완화되면 식당과 극장, 운동시설 등의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고 쇼핑몰이나 소매업체들의 수용 인원도 보다 확대됩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는 38만여 도스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400만 도스를 배포한 존슨앤존슨은 3월 안에 1,600만 도스를 배포하고 6월까지 1억 도스 배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국 DMV가 DMV 사칭 메시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DMV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리얼 아이디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LA 지역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오늘 이른 새벽 화재가 발생해 대형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민과 전염병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의 백신 도입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앤드루 코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학부생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클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3.1절을 맞았던 어제 미 곳곳의 한인사회에서는 램지어 교수 규탄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치 말살이자 헌법정신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보 확정 뒤에 첫 번째 공식 일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부각하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계약한 김하성 선수가 시범 경기 두 번째 경기만에 안타를 신고하고 수비에서도 깔끔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LA 다저스가 콜로라도를 10대 0으로 대파했고 엔젤스는 시카고 화이삭스와 4대 4로 비겼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포근합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 그룹에 포함됐는데 어떻게 예약하는지, 어디서 맞는지, 또 맞는 곳까지는 어떻게 이동할지 난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한인타운 내 우리 약국에서 처음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하루에 100도스 한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타운 내 비영리 단체인 미션시티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백신 접종에 해당하는 한인들의 백신 접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과 교사와 그로서리 워커, 요식업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직종 종사자들에게 1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영어와 인터넷에 익숙치 않아 접종 예약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타운 내 비영리 단체이자 병원인 미션시티 커뮤니티 네트워크 MCCN이 2일부터 한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MCCN의 마크리 PR 디렉터는 1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접종 예약에 불편함을 겪는 한인들이 한국어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에서는 이번에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백신을 하라는 오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 분이 우리 스태프 한국 분이 받거든요. MCCN에서 접종을 원하는 한인들은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웹사이트로 예약할 필요 없이 전화번호 818-895-3100 익스텐션 730번으로 연락하면 한국어로 간편하게 백신 접종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MCCN은 1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 접수에 들어갔으며 2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리 디렉터는 백신 접종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 요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우 라이센스와 식당 명함을, 교사와 치안당국에 근무하는 주민들에게는 직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센터에 근무하는 한인들은 고용주로부터 해당 센터에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 LA 카운티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기고지서, 핸드폰과 같은 유틸리티 빌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 이후 2차 접종 스케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워크인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LA 카운티 예약 사이트 들어가기 힘들고 아주 그 예약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전화해 주시면은 우리 병원에 오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화를 부탁 좀 해드리고 필요하신 것은 꼭 전화 좀 부탁하겠습니다. 올림픽 블루바드와 멜로 애비뉴 부근에 위치한 MCCN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북동쪽 지역에도 임시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가 운영됩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즈 LA 7지구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샌프란도밸리 지역에서 백신 접종 센터가 임시로 설치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백신 접종 센터는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운영됩니다. 지역 거주자로서 65살 이상이거나 마켓을 비롯한 식품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 이멀전시 서비스 종사자와 교사, 교직원, 차일드 케어 워커, 의료진,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신분증도 소지해야 합니다. 특히 제7지구에 거주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LA 7지구에 포함되는 지역들로는 파코이마, 실마, 터헝가, 또 노스힐스, 미션힐스, 레이크뷰 테라스, 썸랜드, 섀도우 힐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 접종 현황 파악을 위해서 백신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캘리포니아 운영국 요란다 리처드스 국장은 현재 백신 수급은 극도로 제한됐지만 곧 공급 용량이 극적으로 늘어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4월까지 매주 4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서?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캘리포니아 정부는 카운티별 백신 접종 자격을 통일했습니다. 그동안 카운티별로 임의대로 백신 접종 대상자를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정부의 접종 대상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3월 말까지 주내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면 수업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초등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몇 주간의 협상 끝에 가주 내 학교 재개를 위해 총 66억 달러의 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초등학생들을 학교 캠퍼스로 복귀시키는 교육부들에 대해서 66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먼저 20억 달러는 3월 안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46억 달러는 여름방학 동안 원격 수업에 따른 학력조합 보충 같은 간접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되면서 2개 카운티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내 모든 카운티 감염 사례가 주민 10만 명당 25명 미만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 재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초 대면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부에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백신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학교 등교가 재개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주별로 일시적이나마 완화되고 있습니다. 경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세 번째 긴급 승인된 얀센 백신이 현지 시간 오늘 미 전역에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미국 인구의 15%를 넘어섰고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6만 8천 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The endpoint that I think really matters is the endpoint of preventing severe disease, especially severe enough disease that causes hospitalization and death, because ultimately that's what we care about. 취임 100일 안에 학교 등교를 정상화하겠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약속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 지역 학교들을 시작으로 뉴욕과 버지니아 등 동부 공립학교들도 부분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Moment that we knew would be possible and important in the lives of our young people, this giving parents an option to come back in person for their students is so important. 사회적 거리두기도 부분적으로 완화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현지 시간 3월 1일부터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밤 12시로 연장해 최대 25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워싱턴 DC의 박물관도 수용 인원의 25% 내에서 관람객들의 입장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간의 폐쇄와 공포에서 벗어나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미국. 그러나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를 경고하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신규 감염이 1000명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신규 감염 숫자가 987명을 기록해 1000명 밑으로 하락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32명, 병원 입원 환자가 1502명, 중환자실 475명 등으로 다른 주요 수치들 모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렇게 주요 수치들이 계속 내려는 가지만 그래도 감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안심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어제 하루 확진이 179명,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비율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비율 LA 카운티에서 3%로 나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카운티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확진 판정 비율이 낮아진 것은 확실하다며 커뮤니티에서 바이러스가 전파 정도 급격히 감소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주일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비율은 지난 1월 무려 20%에 달했는데 현재 3%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검사받는 사람들 숫자도 함께 줄어들고 있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LA시에서는 예약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예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LA 지역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과 사망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여 사이에 지역 내 의료진들 감염과 사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보건국은 백신 접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바라 프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역 내 의료진들의 경우 지난해 늦가을부터 겨울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규 감염과 사망 숫자가 높게 나타났지만 12월 중순 이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난 뒤 급격히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LA와 오렌지 카운티와는 달리 다른 지역들은 현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루시아 월란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어제 내 말을 잘 들어달라라고 시작하면서 변이 확산에 따라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얻은 토대를 완전히 상실하는 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2% 이상 증가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최근 일주일 평균 사망자도 2% 이상 증가해서 하루 2,000명에 근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결국은 백신 접종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나은 뒤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증상, 장기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1년 지나고 난 뒤 이제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국립보건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다 나은 뒤에도 많은 후유증이 따릅니다. 피로, 두통, 후각, 미각 상실, 기침,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 근육통 등 알려진 것만 해도 100여 가지에 이릅니다. 최근 발표된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 중 30%는 최대 9개월 뒤까지도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Fatigue was the most common reported symptom, and persistent symptoms were reported by 1/3 of outpatients with mild disease. 미국 국립보건원은 여전히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런 증상들은 집합적으로 묶어 코로나 감염 급성 후유증으로 불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우리는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만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감염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수를 고려할 때 공중보건에 끼칠 영향은 심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m happy to say that yesterday there was the first in what will be a series of research opportunity announcements released for NIH initiative on this puzzling syndrome. 연구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유발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치료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양태와 어떤 생물학적 요건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하는지를 집중 연구하게 됩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4년간 15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2회 접종 전략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차 접종을 뒤로 미루고 이 확보된 물량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자는 이른바 1회 접종론에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되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한 번만 맞는 한 차례 접종 전략으로 선회를 하면 보호성을 낮추고 변이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안 그래도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미국 국민 사이에 회의론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완전한 면역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번 접종해야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백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한 번만 접종을 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언급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한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트윗에 경고 표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서 음모론이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담은 정보를 삭제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라고 트위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팬데믹 관련 허위 정보를 게시한 트윗 8,400여 개를 삭제했고 1,150만 개 계정에 대해서 경고했다라고 트위터 측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전망했습니다. WHO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증 환자를 줄이고 어느 정도 확산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백신 접종에 따른 낙관론에 대해 이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WHO는 다만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입원과 사망 그리고 팬데믹과 관련된 비극을 끝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승인된 여러 백신이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f the vaccines begin to impact not only on death and not only on hospitalization, bu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ransmission dynamics and transmission risk, then I believe we will accelerate towards controlling this pandemic. 하지만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영국, 남아공, 브라질 외에 미국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도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Reported cases increased in 4 of WHO's 6 regions: the Americas, Europe, Southeast Asia,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WHO는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곳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과라는 겁니다. WHO는 특히 별다른 방역 대책 없이 백신에만 의존하는 건 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그러나 봄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60도 내외로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과 비교할 때 15도 이상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맑아지겠고 목요일의 낮 기온은 5,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아 서늘하겠고 금요일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뛰어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토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낮 기온도 다시 60도 내외까지 뚝 떨어져서 이번 주말 쌀쌀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50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44도, 해안 지역은 68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낮 최고 기온 50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 에어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을 한인은행인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네. 새로운 감각의 불란서 안경원. 눈은 밝고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망과. 파산법 전문 변호사 로펌 로앤젤레스 APC
어려운 파산법, 챕터 7, 11, 13 등 강력한 변호사의 명석한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거 방어법, 부동산 차압 방어는 케이스 성격에 따라서 이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법, 퇴거 방어, 부동산 차압 방어에 관한 문의는 로앤젤레스 APC 로펌 213-414-0609 213-414-0609.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하지만 요금은 천차만별. 당신의 스마트폰 플랜은 믿을만한가요? 선셋 셀룰라, 레이코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버라이전 한인 공인 딜러 20년의 선셋 셀룰라가 2021년을 맞아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선셋 셀룰라면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플랜을 상담해드립니다. 선셋 셀룰라, 레이크우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562-896-7777 562-896-7777. 20년간의 실력과 진정성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클레오파트라. 첨단 수술실과 최신 기기, 철저한 방역 관리를 완비하고 하버드와 7가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성형수술, 레이저, 정품 보톡스와 주비덤, 메디칼 스킨케어를 한 곳에서. 클레오파트라 확장 이전 업투 50% 빅 세일.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클레오파트라 성형외과엔 메디칼 에스테릭. LA 하버드와 7가 213-487-5000 213-487-5000. 라드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집하지 않고 연방 상원에서 부양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론 와이든 의원과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 대체안을 최종 경기 부양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민주공화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연방의회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보파 거물로 불리우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어제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브랜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 과세는 현실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라틴계 출신으로 공립학교 교사를 지냈던 카도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교육장관이 됐습니다. 카도나 취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면 수업 재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뤄지게 됐는데요. 카도나 장관이 등교 재개를 강행할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중추적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AP통신은 예상하게 됐습니다. 각 학교의 등교 재개 절차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의 수업 방식 제한 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의회에 제출한 바이든 행정부의 올해 통상 의제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전염병 대처와 경제회복,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과 환경과 기후변화, 또 인종불평등 개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농어민 보호, 전 세계의 공정한 성장과 규칙 중시를 주요 통상 의제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 억제와 미국 노동자와 농민 보호를 강조하면서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인 전염병 대유행 극복을 비롯해 경기 부양을 바이든 정부의 초기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 화상으로 만나서 이민과 전염병 대유행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동맹의 복원을 내세우고 중남미 이민자 수용 문제에서도 트럼프와는 다른 포용적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상호 존중과 남다른 유대에 기반해 양국 간의 지속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멕시코는 별도 성명에서 양측이 이민자 인신매매를 엄중히 단속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남미 이민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어 고민의 지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멕시코가 이웃 미국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에서 실업수당 사기 청구로 인한 지급액이 무려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전국적으로 범죄 조직과 개인 등이 관여한 실업수당 사기 청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 대변인은 이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에 630억 달러가 사기나 오류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용의자들은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 신상 정보를 얻어서 실업수당 사기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 감사실에 따르면 630억 달러는 팬데믹 이후 지급된 실업수당 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층이 PPP와는 별도로 $10,000까지 최고 $10,000까지 무상 지원하는 긴급 재난 대출 선행 지원금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2차 EIDL 이 선행 지원금이 재개되면서 1차 EIDL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10,000 이하를 받았던 업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차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중 1차 선행 지원금을 $10,000 이하로 받았거나 1차 EIDL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거나 2020년 3월 이후 8주간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PP와 달리 EIDL 선행 지원금은 SBA 중소기업청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SBA 웹사이트 sba.gov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거 캘리포니아 세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유층의 자산이 늘면서 관련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달 가주 세입 계좌는 10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요식업소와 테마파크, 스포츠 경기, 스몰 비즈니스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은 과열됐고 이에 따라 고소득 노동자와 금융자본이 풍부한 부유층 자산은 되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가주 세입의 50% 가까이를 납세자 1%인 고소득자와 부유층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덕분에 가주 주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과 노숙자 지원 등에 보다 여유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수십억 달러 상당의 별도 지원금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 지출을 돕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가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4시 50분경 LA 하이스쿨 건너편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4,500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과 함께 경미한 부상을 입은 다른 2명의 피해자들도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 중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놀라운 화랑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주 목적은 물론이고 투자 목적으로도 부동산 매매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3월 한 달 동안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부동산 융자, 재정관리 같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재택 세미나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효로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지원금이 쏟아지면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핫한 상황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부동산과 융자 전문가 등을 초빙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생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리즈 첫 시간으로 오는 3일 플리핑 전문가인 김원석 부동산 대표가 강사로 출연해 좋은 가격에 싼 매물을 고르는 법에서부터 주택공사, 되팔기까지 초보자들이 알아둬야 할 팁과 플립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법까지 총망라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대표입니다. 한국 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좀 저렴하게 구매하신 방법들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게 이렇게 항상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거는 꼭 그 한국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가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집들을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집의 밸류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재융자를 하셔서 본인의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늘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전문 지식 부족으로 풀립에 관심은 있어도 직접 뛰어들기를 망설이는 경우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이윤을 배당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투자금은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오는 17일에는 샬롬 홈센터에서 정부의 다운페이 보조 그랜트로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는 24일에는 유튜브의 인기 스타 남승영 부동산에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새집 분양에 대한 정보를 나눕니다. 남승현 부동산 대표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내가 어디에 내가 사는 동네에도 새집 분양을 하나 이걸 모르는 경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새집은 가격이 비쌀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얼바인과 발렌시아, 렌처 쿠카몬가 등 교외 지역 새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는 학군과 무관하게 새집을 찾는 한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 31일에는 제네바 메디컬 센터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코너가 마련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하버드대학교 학부생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램지어 교수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학부생회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 어제 북가주 한인단체들은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역사 왜곡이라며 논란이 된 논문의 즉각 철회, 하버드대 교수직 사퇴, 진심 어린 사죄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하버드 램지어 교수에 대한 한인단체의 규탄 집회와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3.1절을 맞아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YTN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한인타운인 애넌데일 초입, 일본의 방해로 3년여 동안 떠돌던 소녀상이 지난 2019년 10월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인단체 회원들이 이번에는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기 위해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였습니다. Apologize to comfort women. Stop lying, Ramsire. Stop lying, Ramsire. 이들은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이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인사의 서명을 받아 램지어 교수와 하버드대 학술지에 보내 왜곡된 사실의 교정과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역사 부정에 맞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이 이번 기회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램자이어 교수가 즉시 자발적으로 자신의 논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재 몇 분 남지 않은 위안부 생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동북부 지역 한인단체들이 뉴저지주 기린비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코네티컷주에서도 소녀상 앞에서 한인들의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6일 보스턴시 하버드대 앞에서도 규탄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램지어 교수와 논문을 비난하는 한인들의 목소리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애넌데일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자금과 의료비 채무 등에 대한 부채 상환 유예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해서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쿠오모 주지사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총으로 쐈다는 이른바 스와팅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펠팍 경찰은 경찰 특공대와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태 진압에 나섰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뒤에 주민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잔디나 낙엽, 나뭇가지에 야드 폐기물을 버릴 때 플라스틱 백 대신에 이제 종이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지난 23일 야드 폐기물을 담는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하고 3월 1일 날짜부터 종이백만 수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파이자 모더나에 의해서 1회 접종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개시됩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은 이번 주에 6만 9천여 분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하겠다라는 예정을 밝혔습니다. 이 텍사스주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대정전 사태 이후에 규제 당국자와 전력망 운영사 임원들이 줄 사퇴하고 전력 공급업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공공시설위원회의 이 위원장이 어제 사임했고 몇 워커위원장은 텍사스 주지사에게 보낸 사임 서한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태만이 이 사태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7명 중 1명꼴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B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7명 중 1명꼴인 전체 주민의 14.8%가 이미 백신 1차 접종 이상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지역에서는 3월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킹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부터 컨트와 이번 공공 접종 장소에서 접종해주고 있는 주민들의 자격 요건을 75세에서 65세로 낮췄습니다. 페더럴웨이 한윤회가 이 시애틀 워싱턴주 소식입니다. 페더럴웨이 한윤회가 한국공원 조성 사업을 3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한국공원은 페더럴웨이 BPA 트레일레이에 있는 킹 카운티 수영장 인근에 예정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미국 메이저 네이션와이드 보험의 지정 에이전트인 프라임라인 종합보험으로 지금 방문 또는 연락하세요. 26년 경력의 보험 전문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자동차, 집, 건강, 생명과 롱텀 케어 보험까지 프라임라인이 필요한 보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윌샤와 벌먼 벤코버 빌딩 3층 12387-0087 12387-008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마는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주변의 물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발을 담그거나 만지지 마시고 즉시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나도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모든 관심의 집중은 다저스. 예, 4천만 달러 사나이가 드디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어제 피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돈 나오잖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공을 한 번 던질 때 그 돈이 얼마네 뭐. 예, 저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다가 포기했죠. 너무 그러니까요. 많은 금액이다 뭐 시즌 보니까. 끝나면 하죠 뭐. 예. 어제 트레버 바우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첫 시범 경기에 출격을 했습니다. 이제 바우는 어제 애리조나주 그랜델 캐멀백 렌치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서 2이닝 동안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습니다. 뭐 1회 선두타자 게릴 햄프슨에게 자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그 이후로 3명을 모두 잡아서 벗어났고요. 2회는 완벽하게 탈삼진 2개를 곁들이면서 3자 범퇴로 이닝을 틀어막았습니다. 뭐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인 트레버 바우는 최근 그 다저스와 1년 1억 2천만 달러, 전체 4천만 달러 계약을 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이제 야 이게 최고의 연봉이다 보니까 숫자를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다저스는 어제 경기에서 뭐 트레버 바우 뒤로 토니 곤잘레스, 그다음에 케니 잔슨이 이제 마무리가 아닌 중간 개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터 곤잘레스, 그다음에 블랙 최렌이 마무리를 하면서 6이닝 뭐 골드 게임 연습 경기다 보니까 10대 0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6이닝에 맞추면서 10대 0 대승을 거두는 두 번째 경기를 해서 시범 경기에서 2승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시범 경기 중요하지 않다. 뭐 그냥 연습하는 거다. 막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저스에는 유망주들이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타격하는 거 보니까 이름도 못 들어본 선수들이 어려운 선수들도 많아요. 2타서 2안타 치고 하면서 팀 전체가 어제 14안타 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막강한 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올해도 진짜 샌디에고가 경쟁하면서 한번 월드시리즈 챔피언십을 노려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다저스가 참 이 신인 선수들 키우는 거는 일각이 있는 건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파머즈 그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는 전통의 구단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하성 얘기 많습니다. 예,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레스 뭐 첫 경기 했었고 어제 두 번째 경기를 역시 애리조나 근처 피오리아 스타디움에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7번 타자 지명 타자로 나왔었고요. 2번 나와서 무안타 했었는데 어제는 3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4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 저한 렉스 브라더를 상대로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빠지는 깨끗한 안타를 뽑아내면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첫 데뷔전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뭐 김하성 선수의 이제 활약을 보면서 메이저리그의 모든 매체들이 이제 이 선수가 옛날에 한국 선수와 다르게 좀 강한 패스트볼에 대부분 한국 타자들이 좀 약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메이저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른 공을 던지다 보니까 뭐 한 10마일 정도 차이 나니까요. 한국 그렇죠. 프로랑. 예. 그런데 김하성 선수는 그걸 뭐 깨끗하게 뭐 홈런성 타구도 때리고 또 어제 또 안타도 치고 해서 김하성 선수는 확실하게 이번 시즌에 샌디에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아직 2경기인데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LPGA 소식입니다. LPGA가 뭐 저번 주에는 좀 아쉽게 한국 선수들이 좀 상위권에 머무르긴 했지만 챔피언은 따지 못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세계 랭킹 1, 2위 고진영과 김세영이 동시에 이제 출전을 하고요. 올해 들어서 우승을 하고 있는 코르다 자매와 이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번 주 4일부터 플로리다주 올칼라의 골든 오칼라 골드클럽에서 열리는 LPGA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플로리다 하고요.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올 텐데요. 고진영과 김세영이 좀 잘해줘서 이 제시카, 넬리, 코르다 이 자매들을 좀 꺾는 그런 대회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이 대회는 그 한국의 볼 전문 업체죠. 볼빅이 스폰서로 참여해서 공식 명칭은 드라이버 챔피언십 프레젠티브 바이 볼빅 앤 골든 오칼라라고 좀 길긴 한데 볼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좀 잘해주면은 더 나을 것 같고 또 볼빅하면 저는 항상 그 LPG 선수의 최훈정 선수가 색깔 있는 볼빅 공을 치잖아요. 노란 공, 초록색 공 치는데 한번 뭐 볼빅 공을 치는 선수들이 많이 화면에 나와서
볼빅이 후원하는 대회에서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봅니다. 옛날에 이 핑크레이디 그 선수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선수까지 나와서 그 다양한 공색깔로 치는 그 LPGA 투어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LPGA에서 볼빅이 좀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고 고진영 선수가 작년에 컴백했을 때 첫 대회는 좀 상위권에 머물고 그 다음 대회에서 우승을 하듯이 이번 대회에서 좀 많은 좋은 성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소식은 저희가 내일 정리 좀 한번 하죠.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써니사이드 장의사 대표 안광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드신 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드립니다. 써니사이드 장의사는 현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문의 전화는 800-232-5023.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처럼 돕겠습니다. 써니사이드 장의사 800-232-5023 800-232-5023.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 좋은 보약은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환양에게 천수단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숙주황 등 최상급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천수단. 잡화점에서 싸게 파는 저급한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고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목주름이 깊어질 때 강한 초음파 울세라 리프팅. 강한 초음파 리프팅으로 목주름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굵게 자리 잡은 목주름, 쭈글쭈글 목주름, 이중턱 고민이신 분, 이유는 달라도 방법은 오직 하나. 목주름을 펴주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피부 탄력 및 피부 재생도 함께 강한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의 기적. 리프팅 전문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윌셔 윈저 213-264-1146 264-114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바이러스. 하지만 이런 균들을 열심히 먹어치우는 고마운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개념의 면역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력한 면역의 답은 대식세포. 대식세포를 키우는 우메켄 리포포.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2021년 3월 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젤 에어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인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